그 지구본수 4기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좀 바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고, 어, 지금 혹시나 아직 글 안 적고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대조하지 않았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 하나 무조건 적으십시오. 한 줄이라도. 이번 줄 잘 못 봤습니다를 포함해가지고 직문수 자기 참여는 디스코드에 글 하나를 올리는 것 자체가 원칙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올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달됐죠? 그 요런 층입니다. 지금 이제 훈련의 층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데요. 이제 수줄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들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느낌 비슷하냐면 실제로 이 현역에서 뛰는 선수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배우는 어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비유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몸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드는 겁니다. 몸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제일 중요한 수순이 뭐냐면 몸을 만드는 곳에 꾸준히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수순이에요. 가서 뭐 하냐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시간에 정한 거를 그냥 꾸준히 가는 것 자체가 일상화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린시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코드에다가 글을 올리고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생각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그 짐으로 따진다면 한 번씩 가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내재화하는 그 과정에 해당해요. 일단 요게 안 되면 그 다음은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단순해요. 전달이 혹시 될까요? 물론 여러 요령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맞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센스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센스에서 직문수 사기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각자 뭔가를 대화를 해보고 글을 올리는 거를 매주 내재화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훈련의 층입니다. 자,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전달이 됐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거가 지금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놓고 오늘은 좀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릴 테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각자가 마이크를 다 드실 겁니다. 원칙이요. 전달됐죠? 다 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시키는 것들을 여러분이 내재해와야 돼요. 해와야 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켜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못 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고, 근데 못 켜신 분들 중에서 참여하고자 하시면 참여하셔도 되는데,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무수 노트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각자 나름대로 불편함들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는 직문수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전달이 되죠? 그거를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순서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소화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스킬셋적인 겁니다. 기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이 층에서 원하지 않는 게 이거에 대한 감상 안 원합니다. 저는 이게 기능적으로 된다, 안 된다, 예스, 노로 환원되길 원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요구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자, 첫 번째 요구치가 뭐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풀려야 돼요.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문수 2강 노트에 적혀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그걸 훈련해 오셔야 되고 제가 어떤 받아들이는 선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대화를 하면서 교정이 나갈 거고요. 근데 안 해오는 거는 수긍하지 못할 겁니다. 전달됐죠? 어떤 걸 원하냐면 완전 제곱으로 푸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형태가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에너지가 최종적인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풀리는 형태로 남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킬 겁니다. 전달리죠? 저는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면 어떻게 형태가 변환이 되냐면 a로 묶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로 괄호 묶고 플러스 c는 제로로 바꿔서 형태를 거기서 한 번 더 a 플러스 b제곱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 걸 이용해서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4a분의 b제곱 이퀄 제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해 공식까지 하나도 안 외우고 유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요거. 전달되죠? 뭐 요구하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냥 공식만 외워요. 근해 공식.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일 때 근해 공식에 따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거 또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셔야 되는데 외워야 된다는 포인트가 뭐에서 가깝냐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거가 요구사항입니다. 10년 후에 이거 다 까먹고 10년 동안 이거를 전혀 리마인드를 안 했을 때 10년 만에 꺼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요구사항. 그래서 오히려 까먹기를 오히려 종용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강 노트 기준으로 예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폼에서 A, B, C를 일반적으로 개수의 A, B, C 형태로 놓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소위 말해서 완전 제곱을 해서 이걸 보통 그 영미권에서는 completing the square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 제곱을 해서 그래서 형태가 A로 묶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하고 플러스 C 원래 있었고 거기서 추가적인 상수를 하는 게 있으니까 빼기 해가지고 4A분의 B제곱으로 튀어나가서 완전 분모로 통분해가지고 넘겨서 이렇게 푸는 것까지 손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되어 있는 거에 전제하에서 이 모든 수순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외워서라도 최종적으로는 외워서라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수순들을 다 말로 씹으려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말 전달이 됐나요?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에너지를 안 들이고 매 수순을 내가 편하게 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고 넘어가는 거 안 원하고요.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설명이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를 하나도 안 들인 형태로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둘째가 내년 1월에 나오다 보니까 근래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이제 어떤 이제 요리들을 보면서 제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되게 코치코치 묻거든요. 이제 오늘만 해도 이제 직문수 하기 전에 그 와이프가 이제 버터에다가 그 토스트를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 하면 태우거든요. 이제 그 계란이랑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태우거나 뭔가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태웠냐 하니까 불을 약하게 하래요. 아, 그렇구나. 저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불을 약하게 하면 안 타는구나. 제가 하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할 생각을 해봐야 이런 류의 감상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킬 겁니다. 전원 다. 그래서 제가 인풋과 아웃풋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드립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이걸로부터 아웃풋이 근해 공식까지가 이렇게 쭉쭉쭉쭉 매 스텝을 안 해오고, 말로 씹을 수 있는 선에서 에너지를 안 들이는 선에서 유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이거에서 감상 넣지 마십시오. 이건 스킬적으로 돼야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은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태스크로 잡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전달했죠? 이게 첫 번째 제 요구사항입니다. 외워서라도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서 이런 느낌인 거야는 이 맥락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넣지 마십시오. 이 맥락에서는. 여기까지 말 전달됐죠? 이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자, 2번.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게 뭐를 제가 요구하겠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직문서를 배움으로 이제 수강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문해력이 우위에 있길 원합니다. 이걸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강조해서 배우는 개념이 군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중요하게 강조해서 배우는 개념이. 그랬을 때 군에 대해서 제가 직문수 노트에서 1차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지수함수예요.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한 단계를 더 하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2 곱하기 2 행렬에 행렬식의 형태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 A, B, C, D로 적혀 있을 때 AD-BC를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요구죠. 단순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지점은 엘리멘터리한 것과 트리비얼한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문수에서 다루는 그 어떤 대상도 트리비얼한 게 없습니다. 뻔한 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대상들은 다 기초적인 대상이에요. 아주 초등적이고요. 하지만 이 말은 뻔하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엘리멘터리하다는 센스는 그 어떤 어드밴스 수학을 배우더라도 다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거를 일단은 야 이거 뭔지 안다. 예를 들어 행렬 2 곱하기 행렬 A, B, C, D가 있을 때 행렬식 뭐냐? A, D 마이너스 B, C 이걸 외우는 거를 요구합니다. 이 외우는 걸 요구하는 층에서는 역시나 이거의 의미가 뭐냐로 가시는 거 이전에 일단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전달했죠?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이차원에서 푸는 거랑 같은 층에서 요구하는 건데 거기서 뭐를 더 해보시기를 제가 요구하겠냐면 이거는 다음 주까지 요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군 구조를 보실 때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가 A의 x 플러스 y승이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에 대해서 군 구조의 관점에서 관찰하기 인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오케이고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행렬식이 군 구조를 만족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 시나리오 까는 소리냐면 뭐를 하시면 괜찮냐면 안 어렵습니다. 그 행렬식 구하는 거 안 어려우시다는 거 동의하시죠? AD 마이너스 BC가 끝이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면 두 행렬 2 곱하기 행렬 두 개 데리고 와요. 두 행렬을 곱해요. 곱하면 2 곱하기 행렬 나오죠. 다 할 줄 아시겠어서 어떻게 하는지? 2 곱하기 행렬 만들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행렬을 가지고 곱해서 2 곱하기 행렬을 만들어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행렬을 대문자 AB라고 말했습니다. 대문자 AB라는 행렬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행렬식을 취해요. 디터미넌트라고 보통 부르죠. 디터미넌트를 취해요. 이것과 각각의 행렬 두 개 AB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각각 디터미넌트를 취해요. 그리고 그거 두 개가 같음을 실제로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거 쉽습니다. 확인은 쉽지만 이거의 임플리케이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계산을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이거를 제가 다음 주까지는 요구하진 않겠고 근데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시면.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두 가지 어떤 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렬 곱셈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전달했죠? 행렬 곱셈할 때 물론 이거 의미가 뭐냐 이거 따지는 건 중요한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고 직문서에서 그래서 선형함수의 합성으로서 설명하는 거 맞는데 일단은 계산하는 거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전달이 됐죠? 그래서 행렬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 것과 이거를 군을 가지고 뜯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직문수를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관점이에요. 원래는 그냥 행렬 그냥 곱하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그냥 곱하는구나. 그냥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지금 뭔가 군이랑 상관이 있구나. 이게 좀 다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행렬식 AD-BC를 제가 지금 한 말 전달했죠. 두 행렬을 곱해서 행렬식을 취하는 거랑 각각들을 행렬식을 취해서 곱하는 거랑 같음을 가지고 군 구조를 가지고 뜯어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드리는 거는 앞으로 불편함에 대한 디스커션 될 때 공통분모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예요. 얘기들이 다 너무 산으로 안 가게 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이것도 두 번째 요구사항. 근데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제가 다음 주까지 요구는 행렬식의 정의를 아는 것까지가 요구사항입니다. 의미 말고요. 형태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전달될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어려운 것들을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들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오늘 뭘 다 시킬 거냐면, 오늘 이거 다 랩을 시킬 거거든요. 자, 랩할 때 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감상 섞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 이걸 원해요. 담백하게.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정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일종의 노이즈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달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이게 이거다. 이 담백한 그냥 기계적인 걸 원해요. 단순히 전달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의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대화가 되는 것들 상당수가 이거가 지금 불분명해가지고 대충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좀 애매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번만 좀 씹으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층위를 구분하고 싶은 게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외우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에 준하게 아웃풋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근데 저는 그걸 가장 쉽게 달성하는 방법이 단순히 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우고 익숙해지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층위에서 뭐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지금 오늘 요구하는 거는 감상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전달됐죠? 저는 여기서 누가 말하더라도 100% 여기서는 지금 퀄리티가 100이어야 돼요. 99면 안 돼요. 100만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자, 왜냐면 수학은 옳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니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한치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씹으셔야 됩니다.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이게 첫 줄이에요.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거의 곱집합을 고려하고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혹은 이제 순서쌍들의 모임입니다. A랑 B를 가지고 만든 집합에서 순서쌍들의 모임 A 곱하기 B 집합을 고려하고 거기서 우리는 특정 부분 집합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 집합은 두 가지 룰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떠들겠습니다. 그, 자, 제가 지금 들어오신 김서현 선생님 말고요. 아까 들어오신 김서현 선생님 글 안 올리셨죠? 지금 하나 적으십시오. 5분 안에. 적으시면 안 강퇴하겠습니다. 전달했죠? 김 선생님 끄덕이십시오. 지금 들어오신 분 말고요.
지금 그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 아까.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건 글을 적는 게 다 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글을 이번 주에 못 올렸습니다라고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후에 강퇴하겠습니다. 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함수의 정의 기준으로 일단 세 줄인데, 첫 번째 줄, 두 집합 A, B가 있고, 하나 했죠? 이게 첫 줄, 외우십시오. 두 집합 A, B가 있고, 두 번째 줄, 그거의 곱집합을 생각하자. 세 번째 줄, 곱집합에서 특정 부분 집합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집합의 함수의 정의는 집합입니다. 이거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훈련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글을, 못 봤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각각의 A의 원소마다 그 B의 원소가 있어서 이 순서쌍이 함수집합에 들어간다. 이거가 존재성에 대한 그 요구사항입니다. 1번. 자, 2번. 각각의 원소마다 이 함수값은 지금 그 y 성분을 함수값이라고 저희가 부른단 말입니다. 제가 포멀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말할게요. 이 함수값은 유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곱하기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함수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각각의 A에 있는 원소마다 B에 있는 원소가 하나 존재해서 이 순서쌍이 이 함수 집합에 들어간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원소가 A마다 있는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번 요구사항에서 있는 게 유일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해집니다. 존재한데 유일하게 있다. 이 말이 조건입니다.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층위에서 외우십시오.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전달이 됐죠?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주 동안 이게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그 불편함들을 나누실 때 정의들과 실제로 관찰을 해야 되는 방식들을 서로가 눈금 조정을 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전달됐죠? 이게 세 번째 요구사항.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 지금 많은 분들이 직문수 1, 2강 노트들을 다시 보시면서 1대1 대응 이런 거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들을 너무 좋습니다. 자, 거기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전사랑 단사를 동시에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사의 정의랑 단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네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사의 조건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두 가지 대우명제를 취해가지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시면 정역에서 다른 원소를 뽑으면 정역에서 다른 두 원소를 뽑으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정의로서. 혹은 이걸 대우명제로 바꿔서 만약에 두 함수값이 같으면 그게 같은 인풋에서 왔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는 정확하게. 전달했죠. 어차피 대우로 뒤집으면 그리고 욕심이신 분들은 대우로 뒤집는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저런 형태로 그냥 편하게 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단사에 대한 정의. 단사 함수가 무엇이다?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인풋 두 개가 다르면 정역에서 뽑은 원소 두 개가 다르면 그 녀석에 대응되어지는 함수값들이 다르다. 유일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함수의 정의로부터 그것들이 다르다라는 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다르니까 이제 단사라는 말이 되고요. 전사라는 말은 어떤 거랑 일치하냐면 전사라는 말은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 말과 같고요. 왜냐 치역이라는 건 정의가 함수 값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정의로 놓고 본다면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 B에서의 부분 집합들에 지나지 않는데 함수값들의 모임이 정의만 놓고 본다면 부분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이 같아야 된다가 요구사항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걸 좀 약간 수학적으로 멋지게 말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면 임의의 B의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가 A랑 B로 규정이 됐을 때 임의의 B의 원소에 대해서 정역의 원소가 존재해서 그 정역의 원소의 함수값이 이 원소가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달했죠? 그래서 전사랑 단사의 정의.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는 여기까지가 요구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다 외우는 거를 요구합니다. 전달됐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냐라고 묻는 거를 포함합니다. 좀 바빠서 안 됐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려고 하는 가운데 디스커션을 어떤 이제 대화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것도 대화할 거리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은 기계적으로 외워지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블록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이제 암기를 강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스커션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금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글들이 되게 좀
그 진솔하게는 이제 올라오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남이 해놓은 말 이해하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4번까지 됐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욕심 있는 분들이 5번을 하십시오. 4번까지 됐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면 대칭군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충문의 정의를 보면 n을 고정을 할 때 원소가 1부터 n까지 있는 원소 n개짜리 집합을 a랑 b로 선언해요.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정역과 공역 집합을 선언해 줘야 되잖아요. a랑 b. 맞죠? 근데 그거를 a랑 b를 같은 집합으로 원소가 n개짜리 1부터 n까지가 원소인 그 집합을 선언해요. 거기서 뭐를 모아주냐면 1대1 대응함수. 여러분 이제 1대1 대응 정의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4번까지 훈련했으면. 전달했죠? 1대1 대응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자. 이게 대칭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군이 함수들의 모임인데 여기다가 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하면 군이 된다가 지금부터 가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거 왜 군이 되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는 선에서 불편해지는 것들 너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이제 그 대칭문이라는 걸 다루는 과정에서 그 공식이 나옵니다. 갈로아랑 아벨이 생각했던 오리지널 방식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요구하는 거는 이 4.5개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필수고요. 전달했죠?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립니다. 완전 제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까지 하는 거가 생각이 없이 되는 선이어야 됩니다. 외우시면 안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외우는 거지만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딱 느낌은 내가 10년 동안 이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도 이거는 안 까먹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행렬식의 정의를 외워라였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욕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게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해가지고 행렬식 취하는 거랑 각각 행렬식에서 곱하는 거 같아지는 걸 가지고 군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가 같이 대화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지수법칙 외에도 여러분이 갖게 되는 한 가지 군구조에 대한 얘기가 되고 당연히 지문서에서 원래 또 돼 있습니다. 자, 이게 2번. 그리고 이제 그 3번을 제가 요구했던 게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4번으로 요구했던 게 단사랑 전사의 정의. 그리고 이거 3번, 4번을 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에너지가 드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 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요. 그래서 여기서의 욕심은 어떤 포인트여야 되냐면 그 어떤 오류도 없게 서술할 수 있게 한다가 욕심이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한 80점 정도 되는 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노트로 적어서 올리셔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말로 편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맘대로 써먹을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로 편하게 나오는 거로 훈련하십시오. 정의.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함수 이정이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줄이 곱집합을 생각하고 단순하죠? 자, 세 번째 줄이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생각하는데 이 부분집합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1번 A의 원소마다 이 함수집합에서 그 이제 A의 원소들마다 B의 원소가 존재해서 이 순서쌍이 함수집합이 들어간다. 이거 안 당연합니다. A 곱하기 B집합을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분집합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 당연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이 원소가 있다라고 했던 1번에 해당하는 컨디션이 이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함수의 존재성, 함수값의 존재성, 두 번째가 함수값의 유일성을 지칭하는데, 물론 섞어가지고 한 번에 얘기해도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마다 B에 있는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해서 이 순서쌍이 이 부분집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섞여 있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달했죠? 여기까지가 함수의 정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주어질 때, 함수가 주어질 때라는 이 한마디에는 지금까지 씨부린 말이 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함수가 주어질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면 단사함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A에서 임의의 다른 두 원소를 뽑으면 임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임의의 다른 두 원소를 뽑으면 그 녀석의 함수값들이 각각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두 함수값들이 무조건 다르다. 이게 단사고요. 그 전사, 서젝티브 혹은 온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컨디션이냐면 그 B라는 집합과 이게 공역입니다. 그리고 함수값들의 모임은 B의 원래는 부분 집합입니다. 함수의 정의만 가지고 와서는 그거 두 개가 일치할 때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 한마디로 그냥 퉁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칭의를 본인이 인지하실 때 혹은 되게 포멀하게 보통 증명에서 많이 쓸 때는 어떤 거냐면 B에서 임의의 원소를 뽑았을 때 A의 원소가 존재해서 이 순서쌍이 함수 집합이 들어갈 때 이게 정의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 말 전달될까요? 이것까지를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제가 여기까지가 전원 요구 사항이고 오늘 이거를 같이 할 겁니다. 한번 랩을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프로그레스를 좀 보자 이거예요. 저는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게 그 집합 1부터 n까지가 원소인 거에 대해서 1부터 n 그 이제 그런 집합 A, B를 그 이 n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들을 주고 선은 이해갔죠? 1부터 n까지를 총 n개를 갖는 집합들을 A랑 B로 주고 거기서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에다가 함수의 합성을 주면 이게 군구조를 이뤄서 이거를 n차 대칭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까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요 대화들을 할 때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요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여기까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리고 오늘은 요거 이 전원이 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똑같이 킬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다 지금 어떤 준비 없이 한번 해보고 오늘은 그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좀 클래리피케이션을 좀 해드리고 싶은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수학이 언제 느냐라는 거 자체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학이 언제 느느냐. 보통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인지가 좀 명료해야 되는 건데, 이게 느는 룰이 약간 어떤 거 비슷하냐면, 이제 운동하러 가가지고 근육이 파열된다고 하잖아요. 그 근육이 이제 팽창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자극이 되지 않는 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늘어요. 그 기본적으로. 자극이 돼야만 늘어요. 그리고 자극을 하고 쉬어야 돼요. 기본적인 룰이. 그리고 제가 이게 조금 와닿게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닌 지가 이제 한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만 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담임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상적이었던 분들 외에는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근데 싸웠던 그놈 새끼는 안 까먹어요. 제가 뒤끝이 있었던 그놈 새끼만큼은 이상하게 안 까먹어요. 아, 그 새끼 그때 이거 이랬었다. 이거는 인간이,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인간 자체가 좀 원래 그렇게 못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10대 때 제 부모님이 저한테 못했던 거는 까먹어지지가 않는데 잘해주셨던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 내가 그런 게 참 많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밥 먹이는 거 안 당연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있어요. 아, 안 당연하구나. 내가 당연하게, 이건 일단 당연한 건데 이런 거 서운하다고 말했던 거. 근데 이게 인간이 인지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오히려 보게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학도 정신적인 거잖아요. 인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끝이 있어야 기억을 합니다. 뒤끝이 없는 거는요, 안 남아요. 뭔 말인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근육이 파열된다라고 표현한 것들이나, 뒤끝이 이게 좀 비슷한 층위에서 이해를 하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불편함들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조금 불편해지면 두더지 게임에서 때려잡듯이 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지는 거가 맞는 방향입니다. 그거 안 까먹어요. 그 짜증이 안 까먹는다가 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직문수 4기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박강민 선생님은 자연수에 대해서 10년 후에 안 까먹을 거예요. 연락 짜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빨리 분쇄하고 넘어가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어떤 운동장에 갔을 때 내가 이것 아령도 들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면서 그 근육이 자극이 되고서 거기서 당겨진 느낌이 그게 반복이 되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불편함을 오히려 길어내는 형태여야 돼요. 어떤 형태에서 내가 너무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하다가 아씨 못하겠다 때려칠래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쉬고 적당히 하다가 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를 편하게 하는 그런 이치에서 이게 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단받는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불편함이 계속 퀄리티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나는 계속 불편한데 남들이 와서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지라는 거가 그런 의미의 지속에서 나오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이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되게 수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 그러니까 이제 헬스하러 가가지고 각자 다 하는 거 다 다른 거잖아요. 3kg 아령 드는 사람도 있고 뭐 10kg짜리 드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 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이거 정도 불편해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딱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남의 불편함을 보고 따라잡아야겠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딱 들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요. 그렇게 1년 하면 당연히 다른 지점에 가 있어요. 개념 전달이 됐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이 네 가지 태스크를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지금까지 패스하신 분들이냐면 제가 매주 글을 올리라고 지랄지랄 했던 것들을 패스하신 분들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기준하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는 다 패스를 할 것이다가 있고 전달이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불편함들을 길어내기 위한 그 중간 작업에 대한 거겠어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 되나요? 자, 혹시 자 이제 다 시키고 오늘 걸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도 해야 되는 룰은 똑같습니다. 하시고 불편함을 나누는 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안 외우고 나서 버팅기는 정서에서 그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배움을 위하여. 이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아령 3kg짜리 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령을 보면서 아령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적으로 씨부리고 있는 사람이랑 아령을 들어보고 아, 이거 힘들다. 이 두 가지는 저는 다른 얘기예요. 일단은 아령은 들면서 느끼면서 얘기들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아령을 쳐다보면서 그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이해 갔죠? 어쨌든 매주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수학 교실이니까요. 애시당초 목적 자체가.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다 시킬 건데 제가 이제 채팅방 그 오더 순으로 이제 시킬 거거든요. 그 혹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다 명료하신가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고민했던 게 각자 이제 질문 이제 불편한 올리신들이 좀 분쇄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여전히 설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오히려 불편함들은 오히려 그렇게 계속 갖고 계시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이 불편해하는 나 자신이 힘든 거죠. 여러 층에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아 왜 내가 겨우 고작 이런 것도 불편할까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요 그런 거 말고 오히려 그거는 좀 더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끼워 맞추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키는 순서를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입장 저랑 다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줌 기준으로 볼때 제가 이제 이걸 캡처해가지고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줌에서 파티시펀트를 누르면 먼저 영어로 이름을 쓴 분들이 지금 이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름을 쓴 분들이 가장 위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순이거든요. 이게 공통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무 억하심정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어, 자, 하나만 정하죠. 역순으로 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역순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시켰을 때 번호 시켜가지고 시키면 이상하게 내가 꼭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로 지금 채팅방에서 가장 위에서 오름차순으로 지금 지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허희찬 선생님,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는 시브림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한 번 시부리고, 한 번 피드백을 드리고, 한 번 더 시부리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달했죠? 자, 그래서 허혜찬 선생님, 전수민 선생님, 장인우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 이진혁 선생님, 이준석 선생님, 이동국 선생님, 저랑 혹시 다 순서를 똑같나요? 저 지금 역순을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생님, 윤진우 선생님, 윤정원 선생님, 오지호 선생님, 심현무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성현 김이라고 하셔서 순서가 저기 있는 모양입니다. 박지 선생님, 박강민 선생님, 강재광 선생님, 강성원 선생님, 임영원 선생님, 임성현 선생님, 문준우 선생님, 박현 선생님, 이채영 선생님. 순이거든요. 아무 감정 없이 적은 순입니다. 전달했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좀 종종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제 불편함의 어떤 그 기준들을 맞춰야 될 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금이니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찬 선생님부터 이 네 가지 전부 다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아, 저 죄송한데 혹시 네 가지 뭔지 순서대로 한 번만 네, 적어주실 한 수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 1번. 아, 다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차가 2차 방정식 풀기, 2차가 행렬식의 정의, 3차가 함수의 정의, 4차가, 세 번째가 이제 전사함수랑 단사함수의 정의. 노트에다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본인 말대로 하시되, 저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맞고 틀리고만 따지겠습니다. 전됐죠? 맞는 등가로 설명하시는 건 다 괜찮습니다. 맞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임의의 2차 방정식을 이제 임의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A로 묶으면
A로 묶고 괄호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그리고 완전 제곱 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그 괄호 안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그 결과는 이제 항등원의 정의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어, 4,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 꼴로 묶어서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가 되고요. 저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게 0이 될 때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퀄 0으로 하고 양변에 그 괄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 네, 거기까지. 자, 1번에 대해서 네. 지금 세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과 별개로. 첫 번째로 임의의 ABC면 안 됩니다. A는 양이 0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ABC인데 아, A는 0이 아니라는 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이 안 나옵니다. A가 0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상황에서 뭐가 있었냐면 는 0이라는 말을 하셔야만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은 다른 선언입니다. 방정식을 음, 사용합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오히려 명확하게 인지를 드리는 점에서 오히려 명료하게 하는 층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면 저는 다 다음 주에 다시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거 하실 때 생각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드니까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4a 제곱분의 처음에는 4a분의 b 제곱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4a 제곱분의 b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쓰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로 묶어서 X 플러스 2A분의 B에 제곱하고 플러스 C 빼기 4A분의 B 제곱으로 한 다음에 이퀄이니까 이거 지금 다 넘겨가지고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이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C 더하기 2A분의 4A분의 B 제곱이 되어가지고 이 형태가 그거 이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떤 층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지 보이시는 면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하나씩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달되죠? 그럼 쓰면서 연습하지 그건 알아서 말고 하시고. 말로만 하라는 그거는 말씀. 본인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아웃풋입니다. 그 방식은 어떤 분 입장에서 외우시든 쓰든 깜지를 쓰든 아무것도 안 쓰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그건 각자 스타일대로 알아서. 근데 맨 마지막 아웃풋은 안 외우고 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만의 기준입니다. 전달됐죠? 방식은 쓰는 알아주시면 거 돼요. 없죠? 당연히 쓰는 거 없죠. 당연히. 맨 마지막 아, 아웃풋은 쓰는 게 네. 없어야 됩니다. 네. 중간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2번. 행렬식은 AD-BC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 곱하기 2 행렬 A, B, C, D에 대해서 아, 행렬식은 AD-BC다만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말 빼면 일단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렬식은 AD-BC가 아니에요. 2 곱하기 2 행렬만 한정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를 어떤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뭐,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네. 네, 그 다음에 3번. 집합 AB가 있을 때 A와 B의 곱집합인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조건 중 첫 번째는 음, 임의의 A의 원소 A에 대해서 어, B의 원소 B가 존재해서 어, A, B가 그 부분집합의 원소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어, 임의의 A의 원소 A랑 A 프라임에 대해서
어, A랑 A 프라임이 같으면 FA 이퀄 FA 프라임일 때 그 부분집합을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게 well-definedness의 엄밀한 정의인데 혼자 생각해내신 거면 훌륭합니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사랑 전사. 음, 전사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전사 함수, 단사 함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그 기저에 깔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외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아, 혹은 AS B로 가는 함수 F가 주어지면 뭐 이런 식 이런 것들은 이제 추임새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때, 그 함수 F가 존재할 때, F가 전사이라면, 어, B의 임의의 원소 B에 대해서 A의 원소 A가 존재해서 A, B가 함수 F의 원소여야 하고, 그리고 단사함수의 정의는, 음, 임의의 A의 원소 A랑 A 프라임에 대해서 A가 A 프라임이랑 다르면 FA랑 FA 프라임이 달라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100점이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랩을 1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오류 알겠습니다. 없이. 전달되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숙달시켜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조금 더 왜 이렇게 수학을 훈련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직문수에서 이제 미적분학을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그럼 이제 미적분학에서 미분 중요하잖아요. 다들 미분계수 뭔지 아시죠? 미분계수 f of x에서 f 프라임 어제 보신 적 있는 센스.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이 가야 돼요. f가 있을 때 f 프라임 구하는 것도 0.1초 안에 나와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층위에서 나를 계산기로 쓰거나 아니면 개념 층위에서 개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이 두 가지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이 엄한 데서 들거든요.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되고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은 개념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그 누구도 f of x를 x 제곱인 걸 미분해가지고 ex라는 걸 만들 때 f 프라임의 정의부터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룰들을 가지고 그 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거지. 말이 전달되죠?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구분해가지고 약간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배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수민 스님. 네, 처음 2차 방정식 푸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어, 실수 ABC에서 A는 이제 0이 아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이제 푸는 걸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전체를 먼저 다 그냥 A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A분의 C를 양변에 빼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넘겼고요.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 반의 전체 제곱 형태를 양변에 더해서 A분의 B의 반인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양변에 더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A분의 C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완전 제곱은 우항에는 그대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고요.
우항을 이제 좀 미리 좀 통분을 해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양변에 이제 완전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우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꼴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À, lấy mấy thấy Sino đi qua đây thấy là dòng một nó vô lỗ.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느 순간부터 제가 흐름으로 하기보다 외운 그 덩어리 덩어리들 그냥 스스로가 넣어버리는. 느껴지시죠? 그 이제 네네. 어떻게 훈련하셔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아웃풋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잘하셨습니다. 네, 계속 외운 이어서. 꼴이랑 좀 네, 섞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행렬식의 정의하겠습니다. 행렬식은 네, 아까 피드백 주신 것처럼 이제 2x2 행렬 ABCD가 있다고 할 때 AD-BC를 행렬식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함수 하겠습니다. 함수는 어,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 B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이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이제 함수값의 존재성을 따라야 하고 존재성은 A 집합의 원소 A가 있을 때 그에 대응되는 B 집합의 원소 B가 있어서 A, B가 그 원소로 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성이고 유일성은 이제 마찬가지로 A, B가 라고 한다면 A가 있을 때 B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또 유일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이제 전사성과 단사성 두 가지를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라 하고 각각 전사성과 단사성 이야기를 해보면 전사성은 네, 쉽게 뭐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바로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뭐 다르게 말하면 음, B집 함수가 이제 A, B 집합이 있고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B 집합 내에 임의의 원소를 B를 잡았을 때 정역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존재한다가 전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사성은 음, 함수 원소 A, B에서 B집합 내의 원소 B가 같다면 A의 원소도 같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피드백이 스스로가 생기시죠? 네네, 좀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이어서 장희로 선생님. 어, 네.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할 때 a는 0보다 크고요. 이거를 a로 0이 안 먼저, 된다 해서 0보다 큰다. 네, 0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로 먼저 묶어준다고 하면은 이 식을 a로 먼저 묶고 가르고 x 제곱 플러스 어, a분의 b, x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x항을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a 플러스 2ab ab의 b 제곱식으로 모양을 바꿔줘야 되니까 어 2 곱하기 2a분의 b의 x하고 그다음에 상수항으로 2a분의 b의 제곱이 있고 그거를 또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취하게 되면은 a 가르고 x제곱 플러스 2a분의 bx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하고 마지막에 뒤에 플러스 상수항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a로 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 그 안에 있는 그 x, a하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형태로 해주고 그 나머지 플러스 2a분의 b 제곱 형태가 어, 이항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서 그 상수항 쪽에는 2a분의 b 어, 제곱 형태하고 c의 형태가 되는데 요 이제 상수항 쪽을 좀 정리를 해주면 그 제곱 풀어줘서 해주면 이제 이게 2a가 아니고 4a가 되고 b의 제곱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거를 또 분모를 통분해줘서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는데 이게 4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상수항 a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 a항으로 이제 다시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은 x제곱 그다음에 2a분의 b의 형태로 이제 원장제곱식으로 묶여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반대편에 a가 다시 넘어갔으니까 이게 4a 제곱이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제곱승을 없애주게 되면은 상수항 쪽에 있는 게 루트로 바뀌어가지고 어, 어, 저기 정지가 돼서 어, x하고 이제 그 2a분의 b가 남게 되고 이제 상수항 쪽에는 그 루트로 씌워준 b제곱 마이너스 4ac에 4a가 돼가지고 요 정리가 자꾸 안 되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필요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 예. 제가 갑자기 정리가 안 돼서 네, 어, 좋습니다. 1번은 이 예, 정도로 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되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포커싱을 하시면. 그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죠. 네, 행렬식의 정의는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 있으면 A, B, C, D가 있으면 AD-BC가 행렬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특정한 집합 A, B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집합 A, B가 있고 그것의 곱집합이 음, 고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고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집합에 어, 부분 집합이 있는데, 아, 그 원소 A가 그 B로 가는 이제 함수가 될 때 A하고 이걸 말로 하려니까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요렇게 훈련해야 되는 포인트만 일단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거 네네. 어떻게 훈련하시면 되냐면 막히는 지점에서 분쇄 한번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막히는 지점에 다시 분쇄하고 어, 다시 처음부터 해서 지금 이게 100까지 가는 거는 한 번에 100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렇다고 지금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훈련의 인지에 대한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아서 몇 번 반복을 해보시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그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의 10배 이상으로 안 틀리고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사함수, 담수함수의 정의인데, 그 함수 f가 있습니다. 이게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함수 그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a1, 뭐 a2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b의 이제 집합에 있는 원소 값인데 fx1하고 fx2가 있을 때 이게 가는 것을 증명해야 되면 이거는 단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 아니, 이게 전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네. 단사.
단사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사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B 집합 안에 있는 그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공역과 치역이 한다고 하면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y는 fx 꼴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전사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말만 기억이 나가지고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잘하셨습니다. 이런 게 인상으로 불편함으로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에 말씀하신 전원 다 똑같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한 40분 안에 모든 게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걸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혜진 선생님. 네. 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하겠습니다. 어, 임의의 실수 A, B, C가 있고 A가 0이 아닐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A이므로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그리고 C를 우선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우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이 1차 항의 개수 A분의 B를 고려해서 어, 상수항을 만들어주면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고, 우변에도 동일하게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식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C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c 플러스 2a분의 b의 그것만의 제곱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우변을 통분을 해서 다시 바꿔주면 우변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분의 잠깐 헷갈리는데요. 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돼서 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괄호 처리랑 A가 조금씩 미싱이 네. 있기는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행렬식 정의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 A, B, C, D가 있을 때 AD-BC를 이 2차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함수의 정의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고 이 두 집합의 곱집합이 있을 때 이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 집합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B의 원소가 존재해야 하고 이 값이 함수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또 유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4번인 전사와 단사의 정의는 두 집합 A, B가 있고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어, 이 F가 전사 함수이려면 함수값이 다르면 정의역의 원소값이 달라야 할 때 전사라고 하고, 어, 단사함수는 치역과 공이역이 같을 때 단사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사, 단사가 모두 만족하는 함수 F가 있다면 이 F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단어에서 전사랑 단사를 좀 서로 꼬으셨습니다. 단사가 아, 네. 1대1이고 그 전사가 아, 문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이것들을 시키는 게 이제 이러면 스스로 피로가 보이실 거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이랑 같이 할 때 확인하는 게 바로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느낌 말고 해보면 스스로 짜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는 게 자연히 생겨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다 100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이 방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선생님. 네. 1번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임의의 실수 A, B, C가 있을 때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더 나오는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어, 앞에 미지수 두 개를 A로 묶어서 A의 가로 열고 X 제곱 플러스 B분의 A, X 가로 닫고 플러스 C는 0이 되고 어, A의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분의 2A X 가로 닫고 플러스 C는 0이 되고 여기에 다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A의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 나누기 2AX 플러스 B제곱 나누기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누기 4A제곱은 가로 닫고 플러스 C는 0이 되고 여기서 다시 A의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 나누기 2A X 플러스 B제곱 나누기 4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는 A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B제곱 분의 4A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A의 앞에 그 만들어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B분의 2A의 제곱이 되고 뒤에 나오는 상수항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4AC분의 4A는 0이 돼서 상수항을 위쪽으로 넘겨줘서 A의 X 플러스 B분의 2A의 제곱은 B 마이너스 4AC분의 4A가 돼서 여기서 이제 A를 양변에 나눠주면 X 플러스 B 나누기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4AC 분의 4A 제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X 플러스 B 분의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분의 2A가 되어서, 나머지 B분의 2A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분의 2A가 됩니다. 영어권의 언어가 좀 익숙하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이게 근래는 이제 영어로 미국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A분의 B 대신에 B over A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저도 생각이 더 자연스러운데 그 생각이 좀 보이는 면이 있어요. 잘하셨고요. 그, 자, 사실은 제가 뻥쳤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안에 다 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 이제 훈련하신 분들은 요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거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이제 임의로 찍어서 완성도가 100이 아닌 분 있으면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이거 돼야 돼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훈련.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개념이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키는 거 안 끝났습니다. 하나 더 할 게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 더 할 게 있어요. 아직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두 가지 정도 배우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사실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해보는 입장이 되니까 그 퀄리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고. 근데 지금 한 번 훈련들만 보셔도 4층 연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좀 따져야 되잖아요. 자체는 정확하게 하는 거 따져야 되고 정의 정확하게 셋업하고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 네 가지 훈련만 하더라도 이게 매주 반복이 될 때 얼마나 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적이 있고 넘어가는 느낌 말고 뭔지 아시죠? 그 느낌 말고 이렇게 내 언어로서 편하게 나오는 걸로 셋업이 되어야 돼요. 수학자들이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책 10권 정도가 서로가 동기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보통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딱 개념 4개 본 거잖아요. 이게 한 책 10권보다 각자 방식으로 돼 있는데 다 100으로 다 찍어 있으니까 그 위에서 대화가 바로 되는 거예요. 뭐 계산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고 이런 거여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그거 방법은 그냥 뭐냐면 매번 100으로 찍고 있으면 돼요. 단순하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런 식으로 평소 훈련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 훈련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념을 어떻게 내 걸로 체득화하느냐가 이게 제가 방금 훈련시킨 거고요. 알아들으셨죠? 자, 계산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도 외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되어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수학 배우는데 산수할 줄 모르면 뭔 소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의 1승 2, 2의 2승 4, 2의 3승 8, 2의 4승 16,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2의 9승 512, 2의 10승 1024, 2의 11승 2048. 자, 이거 요구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섞겠습니다. 셔플 할게요. 2의 11승 2048, 2의 10승 1024, 2의 9승 512, 2의 8승 256, 2의 7승 128, 2의 6승 64, 2의 5승 32, 2의 4승 16, 2의 3승 8, 2의 2승 4, 2의 1승 2. 자, 순서대로 했고 반대로 한번 했죠. 이제 셔플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해야 되는 건 여러분입니다. 자, 2의 7승 이렇게 할 때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128이라고. 2의 9승 512, 2의 10승 1024, 2의 5승 32. 여기서 퍼즈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전달됐죠? 자, 2의 6승 64. 여기서 생각의 방식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2의 4승까지는 알겠어. 16. 2의 5승 2를 더 곱하자. 이런 류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아군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좀 가변하는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이거가 지금 이거 계산 이것만 하면 계속 할 건데,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분을 시키고 갈게요. 전달이 됐죠? 당연히 그 시키는 거는 그 다음 분들입니다. 연습 열심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연습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다음번에 100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전원 다 해당합니다. 알아들었죠? 자, 여기서 이 훈련을 5분께 시키겠습니다. 당연히 그 순서는 그 다음입니다. 이준호 선생님, 이동욱 선생님, 이경민 선생님, 윤준호 선생님, 윤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그 엇박자를 한번 해볼까요? 5번 한 번에 다 해보는 겁니다. 속도가 다 볼만하겠죠? 자, 이 5번 마이크 지금 크시고요. 게임하는 것 같네요. 그럴 의도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5분 다 키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 이 11개입니다. 그 11개에 대해서 시킬게요. 틀리셔도 되는데 무조건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나 이런 거 다 보자고요. 2의 4승, 16, 2의 7승. 128, 128, 뭔가 레졸루션이 낮죠. 뭔 말인지 정확히 못 알아듣겠죠. 2의 10승, 34, 34, 2의 5승, 32, 2의 6승, 64, 64, 2의 2승, 4, 2의 9승, 512, 511, 2의 마이너스 1승, 0, 2분의 1, 2분의 1, 2의 마이너스 3승. 네. 마이너스 8분의 1. 자, 요렇게 전달됐죠? 자, 요런 거가 역시 이것들도 생각 없이 해야 수학을 평소에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달됐죠? 이것도 전원 다 요구합니다. 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아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3차 말고 2차. 단순히. 그래서 여기서 딱 3개 요구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제곱, a 빼기 b제곱, a 제곱 빼기 b 제곱. 이 3가지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거 세 개가 체득이 되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은 뭡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미 쓰셨죠?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a 빼기 b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시킬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 이것도 이제 그 다음 이제 게임 세트로, 참 게임처럼 되는데 그럴 의도가 없는데, 이게 평소에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분에 해당합니다. 오지호 선생님, 심현문 선생님, 김서현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박하민 선생님한테 해당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전원 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선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다음 주 디스커션에서 불편함 나누는 거에서 이거가 직접 우선순위인 것 같으시면 이거부터 100으로 만들어요. 99면 안 돼요. 100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거가 되는 거가 오히려 지금 개념적으로 배우는 건 어떤 분들은 더 요긴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써먹는 층에서 본다면.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볼까? 이런 식으로 볼게요. 12제곱. 이렇게. 그러면 마음속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12제곱을 144라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외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제곱, 169. 14제곱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12제곱이면 10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트릭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바꿔서 100에 그러면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2 더하기 4 해가지고 144 이런 거 있죠. 전달될까요? 한 번만 더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98제곱.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100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되게 요긴해요. 예를 들어서 11 곱하기 9. 물론 99예요. 근데 이거를 10 더하기 1 곱하기 10 빼기 1. 그러면 이거를 102 곱하기 98. 그러면 100 더하기 2. 이제 뭐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100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천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2 곱하기 98을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말 이해가시죠? 여기서 일단 그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천재같이 여러분이 보이고 싶으면 좀 빨라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척 전달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룰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직접 바로 아시는 거가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컨셉들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 갑시다. 11제곱이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10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21이 됩니다. 12제곱이다. 10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44가 됩니다. 13제곱이다. 10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69가 됩니다. 패턴 보이시나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14제곱부터 조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4의 제곱을 할 때 한 번 더 자릿수를 올려줘야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 싫긴 한데 그런 기준을 본다면 10 더하기 4의 제곱을 보면 100 있어야 되고 80 있어야 되고 16 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른 패턴들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다 여기서부터 뻗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 빼기 1의 제곱이다.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9의 제곱을 바로 알겠지만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릿수를 제가 일부러 하나 올리겠습니다. 99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100 빼기 1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있고 예, 구문 수학 비슷하지만 이런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200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되니까 9801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98의 제곱이다. 그러면 10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만에서 400을 뺀 다음에 4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9604가 되고요. 97의 제곱이다. 그러면 100에서 3을 뺀 거에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만에서 600을 뺀 다음에 9를 더해줘야 되니까 9409가 되겠고 패턴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게 지금 3번째 줄 세트라는 거는 지금 다른 세트가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당하는 분들을 지금 지정합니다. 강재원 선생님, 강서원 선생님, 임영원 선생님, 김서현 선생님, 문준우 선생님입니다. 자, 훈련들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역시 다 공통으로 마이크를 켜시고요. 자, 오늘 기대하는 건 중구난방을 기대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 퀄리티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문수 이제 마칠 쯤에 돼가지고는 여러분, 껌이구나. 이런 거를 기대합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13제곱. 169. 169. 69. 네, 편하게도 하십시오. 근데 말은 꺼내셔야 됩니다. 퍼즐 그냥 이제 뮤트로 두지 맙시다. 아, 12제곱. 이거 저희 넘어간 거 아니에요? 5명? 넘어간 팀 있나요? 이제 오디오 선생님부터 적고. 죄송합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어제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제가 셔플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지호 선생님 팀은 그 다음 거를 시킬게요.
자, 됐죠?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숫자도 틀리는 사람이 지금 수학자라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강재환 선생님, 강선 선생님, 임현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문준우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훈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겠죠? 다음 주에는 다 계속 다 할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제곱, 121, 122. 120. 120. 100제곱, 만, 만. 99제곱, 9801, 97제곱, 9409, 96제곱, 9216, 11 곱하기 9, 99, 9. 101 곱하기 99. 9999, 9,000. 이제 슬슬 999. 당기죠. 102 곱하기 98. 9996, 자, 요렇게 훈련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지금 목소리가 왜 마이크가 5개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나중에 저희 이거 할 때 20몇 명의 마이크가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를 저희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전달됐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천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보면 어떤 희대의 천재를 알고 지내는 걸지도? 라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여길 수 있는 훈련들입니다. 이제 진짜 천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훈련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이런 훈련들을 굳이 인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굳이 인지를 안 하셨더라도, 사실 여기까지는 입시 때나 그럴 때 조금 과외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해보셨던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다 괜찮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3차는 좀 얘기가 달라요. 3차만 돼도 좀 얘기가 달라요. 그쵸? 3차만 돼도 암기할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천재처럼 보여지는 어떤 트릭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시킬 거냐면, 2차를 푸는 거를 시킬 건데요. 2차를 이제 푸는 거를 시킬 건데, 지금 이제 이 팀은 현재 이제 오지호 선생님, 심현 선생님, 김서현 선생님, 박준 선생님, 박가민 선생님 팀입니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키는 훈련은 전원 다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단지 이렇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알아들었죠?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수학 배우시는데 이거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할 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x 더하기 ab. 괜찮으시죠? 그러면 x 더하기 a 곱하기 x 빼기 a 이런 것도 하실 줄 있으시겠죠? 안 어려우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있고 a 빼기 b 곱하기 x 빼기 ab 하실 줄 아시겠죠? 이거는 쉬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3차입니다. 어떻게? 암산으로 안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x 플러스 a 곱하기 자, 일부러 숫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더 생각하기 더 쉬우실까 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자, 지금 제 룰은 안 쓰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 여기 계신 전원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룰 요구합니다. 풀어 헤치는 거 이거 말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손으로 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손으로 안 풀고 이거 한 줄 컷이거든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어떻게 푸실래요? 하수 순서대로 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만 하면 한 줄 컷이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x 세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 있고요. 그리고 x의 개수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이라서 네, 그거면 족합니다. 11x.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1 곱하기 2 곱하기 3인 6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의 룰을 알려드릴 테니 이 룰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수학 강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릭들을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분방열 수업을 들었을 때 공업수학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었고 요 트릭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의 차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1차, 1차, 1차니까 3차잖아요. 알아들으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태를 마음속으로 다음 줄로 쓰는데 3차 괄호
2차 괄호, 1차 괄호, 상수. 이렇게 형식을 일부러 맞추세요. 숫자를 채우지 마시고 괄호로 채우세요. 개수를. 코에피션트 개수를 채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괄호 x3승, 괄호 x제곱, 괄호 x 괄호. 요렇게 채우세요. 그리고 맞추세요. 그러면 xxx니까 1이어야 되죠.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 건 뭐냐면 x 두 개 곱하기 상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상수의 선택지가 좀 세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세 번째 x를 기준으로 상수 두 개 곱해야 돼요. 상수 두 개 곱하는 선택지가 상수가 1, 2, 3이니까 1이랑 2랑 곱하는 거, 2랑 3이랑 곱하는 거, 3이랑 1이랑 곱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거는 무조건 상수끼리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이어야 돼요. 곱하는 거. 룰 이해가셨나요?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뭘 봐야 돼요? 몇 최고차항을 봐야 돼요. 3차예요. 그러면 x3승 괄호, x제곱 괄호, x 괄호, x 그리고 상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xxx니까 1 끝. x제곱은 x 두 번 곱해야 되고 상수 한 번 곱해야 되니까 2, 3, 4니까 2, 3, 4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x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상수 두 개를 곱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2.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수끼리만 곱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러면 한 줄 컷이죠. 한 줄 써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이 숫자들 한 번 더 쓰면 두 줄이면 끝나고 이게 여러분이 분배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룰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좀 섞어볼까요? x 빼기 2, x 빼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번엔 마이너스 섞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냥 뭐예요? 아, 최고차항 3차. x 3승, 그러면 xxx가 1, 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x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2 곱하기 3.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그 2 곱하기 3. 끝. 뻔하죠? 여기다가 이제 x 앞에다가 숫자를 곱해주더라도 이 룰을 가지고 하면 실제로 두 줄 컷이에요. 쭉 괄호들 쭉쭉쭉 채운 다음에 괄호들만 쭉 계산하면 되는 거죠. 룰 이해 가셨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풀 테니까 제가 두 가지 룰을 읊을 테니까 한번 본인 걸로 되니까 다음 주까지 이게 이 디스커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수 끝났을 때 여러분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c b 곱하기 x 플러스 c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x 3승 더하기 a 플러스 b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 곱하기 x 더하기 a b c. 끝. 그리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 이제 4차네요. 똑같죠? 그럼 답은 x4승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곱하기 x3승 더하기 a, b, b, c, c, d, d, a, b, c, d, c, 그 c, d 다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a, b, c, b, c, d, a, c, d 다 섞은 다음에 그 b, c, d 그 섞은 다음에 x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c, d 거의 한 줄이나 두 줄 것이죠. 전달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룰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그 오지호 선생님, 야, 이제 이걸 숫자로 시킬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를 동시에 섞어가지고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오지호 선생님, 심효 선생님, 김선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박강희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박지원 선생님께 제가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요서는 사실 이제 직문서는 재미로 들어오시는 거고 이거보다 어려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의 경우는 정규분포 이런 것들이 이런 선에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계산을 할 때. 시키는 기준이 그겁니다. 생각해서 풀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풀게 되면 생각 없이 풀리는 걸로 환원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는 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들을 켜시고요. 자, 이제 시키겠습니다. 3차만 시킬게요. 오늘 4차는 안 시키고. 자, 하나씩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의 곱. x 제곱 플러스 자, 그냥 하십시오. x 제곱 1 더하기 플러스 2 플러스 3 10x 6x의 더하기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3 11x 플러스 6. 자, 그 다음 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세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3 2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 플러스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x 빼기 2, x 빼기 3. x 세제곱 플러스 x 6x 마이너스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2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훈련만 되더라도 지금 드린 훈련이 정의 정확하게 에너지 안 들이고 말하는 법, 근해 공식 에너지 안 들이고 편하게 말하는 법, 그 곱셈 공식 실제로 계산해서 편하게 쓰는 법, 3차까지.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천재라고 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그 표현하는 방식들을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면 그 이제 희대의 천재처럼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잘됐죠? 그래서 요것들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약간 익혔을 때 그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 두고두고 요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된 다음에 그 훈련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냐면서 불편함을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불편함을 생길 때 수학에서의 불편함의 검증은 계산이나 논리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그걸 검증하고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3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이런 게 편해져야 이런 얘가 이거 어떻게 검증하지라고 바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조금만 해보면 한두 마디 나눠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으니까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말 알아듣죠? 왜 이 훈련을 지금 시키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불편함을 나눠야 되는 글을 적어야 되는 룰에서는 그 누구도 이해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은데 지금 그 불편함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이 가는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페이지에 다 올려놓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작업을 했고요. 왜 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면 좋겠고 혹시 오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은 감상. 그리고 이 훈련은 다음 주에 똑같이 확인할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계산 이렇게 훈련하시는 게,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이제 다른 것들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계산하는 것들이 나올 건데, 이제 공부하는 거에 약간 에너지를 써야지. 이런 계산에 발목 잡혀가지고 에너지 쓰면은 좀 방해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수 만들었을 때 기대수를 하나도 안 외우고 120원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도 외우고 있고요. 그럼 답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건 방법론에 대한 건데요. 단순히 반복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다가 안 되면은 요령 부리고 이렇게. 이게 좀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그 좋은 질문인데, 어, 이게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뭐든지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에 지나지 않거든요.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아서 그 몇 가지의 그 퀄리티 와이즈하게는 끝이 없는 면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약간 예를 들어서 탁구를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이제 탁구에 대해서 이제 쥐뿔도 모르지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탁구를 잘할 사람한테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재밌게 시킬 때는 그냥 저희 가서 복식하고 재밌게 놀고 요령 배우고 야매 배우고 이건데 정말로 이제 그 프로군에 뛰어가서 들어가서 할 친구다 하면 그 동작 하나 10만 번 연습시키고 절대로 그 동작에 흠이 없게끔 그거 조금 그 문제가 생기면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층이 정확하게 하고 그거 이제 훈련하는 거 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지만 반년, 1년 지나면 그렇게 훈련한 사람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이고요.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수학에서도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수학에서의 기본적인 거는 당연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나 계산을 어떤 구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드는 방식, 에너지가 든다는 건 내 걸로 체득이 안 됐다는 뜻이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체득이 된 것들은 내 걸로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가르쳐 보라 이런 것들이 요긴한 거가 체득하는 데 편하거든요. 그리고 설명하면서 내가 뭐를 체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불편함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인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정확하게.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을 훈련하면 곱셈 공식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이거에 맞춰 드릴링을 하고, 근데 그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흔들려 버리면 계속 꼬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것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계속 핑계대고 미루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근래에 좀 하고 있는 훈련이 R 발음이랑 L 발음 구분하는 거를 인지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계속 랜덤하게 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R과 L의 차이를 아는데 실제로 피곤하거나 하면 막 꼬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랜덤하게 R이 L로 나오고 L이 R로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은 계속 인지하면서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짜가 없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보편적으로 되어야 되는 선이에요. 논리를 기술하거나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에너지가 든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0.1초 컷이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그런 기준이고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맞추면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그냥 되는 것이다. 2의 7승이 128이라는 거가 에너지가 꼭 들어야 되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훈련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냐는 것이고 102 곱하기 98, 이거 A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가 그냥 생각 없이 도는 걸로 훈련이 돼야 되는 그 지점을 제가 지칭을 해드린 거고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런 식으로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이 좀 되나요? 또, 아니요, 또 하나, 이건 솔직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해도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똑같은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약간 꺾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죠. 아, 그거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를 안 가져야지라는 결심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라우마를 넘어서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드린 이제 훈련들을 한번 보세요. 이 훈련들이 과연 1년 후에 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1년 만에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1년씩이나 걸릴 거냐고 아니요, 한 주 말씀하신 안에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면 인간이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니, 2의 7승이 128인 거를 지금 수긍하는데 일주일보다 더 걸린다고? 그냥 단순 아니, 이 전체 셋을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셋에 예, 대해서. 예. 이거 여러분 한 처음 주 보는 거 안에. 아니잖아요. 아, 네. 처음 보는 건 기껏해 함수의 정의 정도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거 중학교 수학입니다. 근데 이런 게 전 기준을 높여드렸을 뿐이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본 적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했을 뿐이잖아요. 저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의 이거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수학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머리가 나쁜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주 안에 돼야 돼요. 이건 제가 좀 상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한 주 이상 더 걸리시는 분들은 수학 공부하지 마세요. 수지가 안 맞을 겁니다. 혹시 또 비슷한 질문 하나 더 괜찮을까요? 아, 이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기억을 해보면은, 저 맞아가면서 외웠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갖고 공포심으로 기반으로 했었어요. 그걸 외울 때. 그 구구단 되게 많잖아요. 80, 99, 81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아직 애는 없는데 아이 낳으면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런 고민이 미리 있거든요, 살짝.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보면은 정보보호 이론이라고 이거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책 이만큼 원서였는데 크립토로이즈라고 그거 한번 드랍되고서 두 번째 했을 때는 도서관에서 그 몇백 개 되는 스킴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공포심보다는 쫓기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떤 궤로 해야 좋을지 혹시 뭐 조언 하나 있으면 공포심 기반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걸어다니면서 중얼거리면서 산책하듯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다른 위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물론 제가 어떤 일주일에는 안 되면 싹 때려쳐라 이런 식으로 세게 말을 표현하긴 했지만, 당연히 공포심이만 아니고요. 다 사람마다 속도나 이제 어떤 그 방식들이라는 거는 이 어떤 수긍이 나가는 방식이랑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건 있고, 당연히 즐거움 기반이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즐거움 기반이어야 된다는 게 약간 이 센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보하신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두 가지 확보가 돼 있죠. 하나는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모른다고 표현을 해도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 내가 부정적으로 어떤 그 이밸류에이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험치들이 있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자극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게 되고 나는 안 되면 짜증날 거잖아요. 약도 오를 거고요. 이런 것도 즐거움의 하나죠. 내가 잘하고 싶은 건 인간의 어떤 고유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내가 달성 가능한 방식으로 그냥 이거 그거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시킨 것처럼 본인들끼리 만나셔가지고 해보시면 약이 좀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의 8승 뭐냐? 2의 9승 뭐냐?
이에 십승 뭐냐. 근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는 심지어 나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떠벅떠벅 말하고 있으면 좀 약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씨 나도 알아야겠다. 그 방법은 다들 알아서 하시고 각자 방식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두려움 기반이라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부모 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저도 애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해준 좋은 것들은 다 기억이 휴활돼서 사라지고 꼭 서운하고 안 좋은 것들만 기억으로 남기는 게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면서도 불편함을 어떤 이제 굳이 꺼내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 입력이 되니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랬는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받았던 트라우마들을 후세대한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더 좋은 거를 주는 게 어떤 적어도 지향해야 되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이런 거를 잘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는 게 짱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예를 들어 CS 박사를 하시는데 101 곱하기 99를 그냥 이거임 하고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쭉쭉 꺼내고 있는 걸 주변에서 볼 때,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이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미팅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가 너무 천재 같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아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좋은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박선 쌤이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기준하에 어떤 거를 저는 오히려 좀 모티베이팅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 할 수 있는 훈련 아닌가요? 훈련의 영역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걸 하는 거냐로 비춰질 거라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닌데. In some sense에서는요. 맞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되는 포인트의 훈련들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훈련은 그렇게 맞게 해야죠. 이 정도로 좀 답은 드리고 싶고요. 머리에 좋고 나쁨의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프린시플에 대한 인지의 영역이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드린 거 함수의 정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옛날에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라고 느끼셨다면 그런 내용이 아닌가. 네, 혹시 또 다른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감성 같은 건데. 저는 약간 이런 훈련을, 비슷한 훈련? 수능 공부를 할 때, 그 수능 첫째 문제 있잖아요. 그걸 풀 때 저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첫째 문제는 3초 안에 넘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딱 검토하는 순간 그 문제를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개를 그냥 다 외워라. 바로 받은 순간.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 문제 닫고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해라. 그리고 나서 시작점이 딱 땡 치면 딱딱딱딱 하고 바로 넘겨야 된다. 거기서부터 갈린다. 1등급이. 그런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지옥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도 여기서는, 1등급. 1등급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훈련을 여기까지, 하고도 1등급을 못 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하라고 하신 분이 있었나요? 예,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잊고 지내다가, 여기 와서, 그런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걸 마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속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수능 수학은 되게 별거 아니고 뭐 학문으로서의 순수학은 대단한 거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되게 속물적인 사람이고 되게 이제 어떤 그 실리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손해 보는 짓은 저는 못해요. 여기서 근데 그 손해 보는 짓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형태이기를 제가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전 지금 오늘 가르친 게 학원 강사로서 스킬셋 가르치는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이해라고 하는 게 어떤 칭의의 것으로서 내 걸로 어떤 이제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선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 기준선이 내가 예를 들어서 쓸 때마다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은 그걸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게 그렇게 하면 뭐 시험에서 이거 1등 받을 거야. 이런 층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오히려 가고 싶은 거는 그걸 더 넘는 그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요긴한 것들은 당연히 취사 선택해서 얻을 거는 얻어야 된다. 약간 그런 거에 가깝겠고요. 그렇지 않나요? 트라우마를 어떤 이제 불러일으킬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의도는 없다는 거예요. 네, 혹시 또 다른?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 명씩 다 묻겠습니다. 이것들을 셔프해가지고요. 전달되죠? 많죠? 그래서 셔프해가지고 이제 묻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피드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서 좀 멈추겠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형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펼쳐놓은 모든 불편함들을 다 얘기를 나눔으로써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스킬셋들이 마련이 되면 거기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선형대수 세트까지 이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선형대수 세트 한 다음에 그 선형대수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선형대수 쪽 그런 불편함들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얘기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계산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불편함과 계산 검증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좀 붙을 거거든요. 지금 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야 됐던 이유는 불편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다고 판단들 하시는 거를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편할 때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수학적으로. 오늘 얘기 나온 사례에서 다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작업이고요. 그럼 이제 서영대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알아야 될 게 많네. 약간 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 갖고 이제 공부하면 당연히 그것도 한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그리고 이제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을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미만의 수학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이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수학 별거 아니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알아갈 수 있으면 나 1년 후, 1년 후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면 그냥 충분한 겁니다. 그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겠고 제가 당분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린 것처럼 그 이제 태그로 쳐가지고 일단은 공유를 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일단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양식을 만들지를 보려고 하고 선형대수 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책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도 이제 붙여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용돼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